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축산과학원에 근무하는 서성입니다. 주요 목초 및 사료작물의 초종별 특성과 재배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여름 사료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사료작물의 왕이라고 불리울 만큼 사료 가치가 우수하지요. 장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 면적당 TDN, 그러니까 가수화 영양소 총량이 가장 높은 사료작물입니다. 그리고 조물주가 만든 최고의 소사료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죠. 옥수수의 TDN 함량은 70% 가까이 됩니다. 아주 우수하죠.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개발 품종으로는 광평옥, 청안옥, 강다옥 등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평옥 품종이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개발이 돼서 중만생종 품종이죠. 후기 녹채성도 우수하고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의 파종 적기는 4월 중순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4월 상중순, 중북부지방은 4월 중하순경입니다. 파종량은 헥타르당 20에서 한 25kg 정도, 그리고 휴폭 75cm에 주간거리는 한 17에서 18cm를 맞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식 밀도가 한 8만 주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확할 때는 한 7만 주 정도가 되죠. 이때 옥수수는 광합성 효율이 가장 높아서 최대의 근물 생산성을 나타냅니다. 시비량은 헥타르당 질소는 200kg, 인산은 150kg, 칼리도 한 150kg 정도인데 질소 비료는 파종할 때 반 100kg을 주고 옥수수가 6엽기, 7엽기 정도 자랐을 때, 즉 무릎 정도 자랐을 때 나머지 100kg을 줍니다. 분실을 하는 거죠.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종한 다음에는 진압을 잘해주고 제초제를 바로 살포해 주어야 합니다. 제초제는 옥수수를 파종한 다음에 3일 이내에 살포해 주는 것이 좋은데 바람이 없는 날 오전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는 사일리지로 많이 이용을 하죠. 사일리지로 가장 많이 이용이 권장되고 하는데 수확적기는 황숙기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황숙기 때 근물 수량이나 가수화 근물 수량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옥수수 사일리지는 사일로에 저장한 다음에 한 달 또는 40일 정도부터는 젖소나 한우한테 충분한 양을 우리가 급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우는 원물로 12에서 18kg 정도, 젖소는 18에서 한 36kg 정도까지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수단그라스입니다. 수단그라스 중에 한 종류인 수수 수단그라스 규잡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청해용으로 건조에 강하고 산성 토양, 또 다소 척박한 토양 등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서 쉽게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단그라스는 재생이 좋아서 연간 2번 또는 3번도 수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사료 가치는 조금 낮은 편이며 기호성과 사약 능력도 조금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장단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종 적기는 옥수수보다 2주 정도 늦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중순입니다. 파종량은 조파 시에는 헥타르당 30에서 40kg, 산파할 경우에는 50에서 60kg 정도이죠. 시비량은 옥수수와 같습니다. 질소 비료는 파종할 때 100kg을 주고 수단그라스를 한번 벤 다음에 남은 100kg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단그라스는 초장이 1.2m 정도 이상 자랐을 때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보다 키가 작을 때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청산 중독의 위험이 따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키가 작을 때에는 방목할 때도 마찬가지로 청산 중독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1m, 1.2m 이상 되었을 때 이용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옥수수와 수단그라스의 근물과 TDN 수량을 비교해 봅니다. 보통 근물 수량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TDN 수량으로 보면 수단그라스는 옥수수의 80%, 또 다른 사람들은 70에서 80%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옥수수가 우수하고 수단그라스는 조금 사료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연맥이라고도 하죠. 사료 가치가 높고 소가 잘 먹는 사료작물로 주로 청해로 이용을 하였고 근래에는 곰포 사일리지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봄귀리는 3월 초나 상순에 중반 생종을 파종해서 5월 하순에서 6월에 걸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귀리는 8월 20일에서 8월 25일경에 심는데 조생종을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생종 품종으로는 국산 품종은 하이스피드, 도입 품종은 스완, 웨스트 등이 있습니다. 귀리는 유채와 혼파해서 재배해도 좋습니다. 초단백질, 가수와 건물 수량이 많아지고 귀리의 도복이 방지되는 등 유리한 점이 많지요. 다음은 사료용 총재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재배는 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조사료 자원 확보 기반으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총재배는 소가 아주 잘 먹으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은 녹양, 모구, 목양 등 3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녹양, 모구, 목양 이 3가지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재배의 공포 사일리지 조절을 위한 수학적 기능, 수량, 그 다음에 사료 가치, 또 공포 사일리지를 만들었을 때의 품질, 그리고 벼 나달의 소화성, 그리고 탄립 손실 등을 고려해서 보았을 때 호숫가에서 황숙 초기가 가장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총체벼 사일리지 전용 첨가제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여름 사료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논에서 여름 작물로 곡실용 벼 대신에 벼 대체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옥수수나 수단그라스가 수량이 많아서 가장 권장이 되지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수수의 생초 수량은 36톤, 건물 수량은 13톤이 되고요.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생초 수량이 71톤, 건물 수량이 17톤 정도 됩니다.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논토양의 배수 조건입니다. 배수가 어느 정도 괜찮은 논을 선정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옥수수는 과습에 약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서 벼대체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